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헌법보다 더 강한 법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미저리들, 생각방송의 미주랑입니다. 오늘은 법과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재밌게 한번 풀어볼 테니 편하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끝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삼국지 이야기와 섞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의 1일 1일 영상이니까 매일 자기 전이나 똥 싸면서 한 번씩들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법의 정의를 시작으로 큰 틀을 잡아놓고 썰 풀어가겠습니다. 무정부주의, 자유방임주의, 막스주의, 성선설 등은 법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설인데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동생활의 기준이 되고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라는 간디의 말도 있듯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국회에서 만들고 법원에서 심판하는데요. 법의 종류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각각 만드는 곳이 다르고 쓰임도 차이가 납니다. 헌법은 나라의 법 중 가장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조례와 같은 우리나라 모든 법들은 절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민법, 상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 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정부에서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으로 법률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권한이 속하는 일을 하면서 만드는 법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법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역사는 민주화 이후 30년도 채 되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역사가 짧다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어쩌면 필연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의 경험이 쌓인다면 법에 대한 존중 역시도 굳건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판검사도 사람이라 개개인마다 혹은 시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구형과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법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기준조차도 사실은 불완전하며 불변하지 않아서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해서 바뀌는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 미저리 분들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 얘기하면 도덕은 빠질 수 없겠는데요. 간단하게 짚자면 도덕과 법은 교집합이 많긴 하지만 어느 한쪽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며, 사회의 체제에 따라 법과 개인의 도덕관념이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치면 이 정도 형태이지 않을까 싶고요. 친구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법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엘리네크의 말과 부패한 사회에는 많은 법률이 있다는 사무엘 존슨의 말을 듣고 있자면 점차 정치 영역의 확대는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자기적 성격보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자기적 성격을 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대가 흐를수록 법은 계속 생겨나고 더욱 복잡해집니다. 공자의 논어의 다음 구절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률 제일주의 하에서는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
백성은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어떤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어떤 악한 짓을 범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의 영역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며 넘나들 수 있는 강력한 존재는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을 하면 과거에는 건설사가 얼마에 분양을 하든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분양가액을 정부에서 정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었지만 시장 경제까지 그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단통법뿐만 아니라 우버택시 규제, 전통시장 지키기, 현재 검토 중인 배달비 상한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정치의 영역이 개입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우리 삶에 개입하면서 벌어지는 일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규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세상이 점점 기회균등, 공정, 평등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반면, 경제적으로는 노동의욕 감소로 인한 시장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도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정세 속에서 정치인의 역할과 권한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지식 수준 향상과 시위 참여나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 직간접적인 참여가 증가하여 떼법 같은, 즉 국민정서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헌법이 제일 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냥 이제는 뜻이 일치하는 국민들이 일부 모이면 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그냥 국민정서법으로 입법과 규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쯤 엄격한 법과 힘에 기반한 정책을 펼친 법치주의의 조조와 완화된 법규와 감정과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책을 펼친 덕치주의의 유비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유비가 이끄는 집단은 제도나 법보다는 의리와 인정 같은 임협적 원리에 지배된 사조직에 가까웠습니다. 수백 년 부패한 한의 관료제에 시달려온 민중들에게는 호감이 갈 수도 있었겠는데요. 하지만 작은 인정에 이끌려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잦았고, 사람을 부리는 기교가 지나쳐 냉정한 이성을 가진 이들에게는 역겨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그의 총나라가 삼국 중에서 가장 허약한 나라로 주저앉고 만 것은 그런 결점들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게다가 유비의 과거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정치 이념은 근대적 이념에 물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못마땅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조를 격상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유비에게도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다음은 제갈량이 엄정한 법제정과 집행을 공표하며 말한 대목입니다. 나는 이제 법령으로 위엄을 세워 그게 지켜지는 게 오히려 은덕이 됨을 알게 할 것이며, 또 벼슬에는 한도를 두어 벼슬이 오르면 그게 영화로운 것임을 알게 할 것이오. 은덕과 영화로움을 아는 게 되살려지면 아래 위는 절로 절도가 있게 되게 마련이니 이로써 다스리는 도리는 뚜렷해질 수 있을 것이외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요. 거의 1시간 수준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다 담아내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다른 영상들에 알게 모르게 또 녹아내어 보겠다는 말씀드리며 삼국지 조조의 일화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조가 남방을 향해 출격했던 때이다. 행군 도중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백성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사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리밭을 밟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추상 같은 영이 떨어지자 말을 탄 자는 말에서 내리고 하여 보리밭을 조심조심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조조가 탄 말이 산비둘기에 놀라 갑자기 보리밭으로 뛰어들었다.
조조가 집법관에게 물었다. 내 죄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군법 집행자는 난처했다. 그는 춘추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대답했다. 법불가 어존, 즉 법은 존귀한 분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대목이다. 영상이 1이라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이요. 근데요, 누가 존귀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춘추에 써져 있는 법불가 어존을 누릴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3월 9일 정말 기대됩니다.